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있잖아요. 그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내시 균형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항상 출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 왜 하필 이 길만 맨날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말이죠. 그냥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상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정답은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게임 이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내쉬 균형이라는 게 바로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그럼 도대체 내시 균형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쉬 균형은 이런 상태를 말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나 혼자 다른 행동을 해봤자 딱히 더 좋아질 게 없네? 하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한테 제일 좋은 선택을 하고 있어서 누구 하나가 자기 혼자만 행동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아주 안정적인 지점. 바로 그걸 내쉬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쉬 균형의 핵심 원리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최선의 반응. 그러니까 내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거죠. 둘째는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혼자서는 지금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점인데 이게 경제학 같은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교통체증이나 심지어 영화관에서 어디 앉을지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시균형이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공범이랑 같이 뭘 훔치다가 딱 걸려서 체포됐어요. 경찰이 당신과 공범을 서로 다른 방에 가둬놓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선택지는 두 개예요. 동료를 배신하고 자백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입을 닫고 침묵으로 의리를 지킬 것이냐. 자, 이 표가 바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결과표입니다. 여기 숫자는 감옥에서 살아야 할 횟수, 즉 형량을 뜻해요. 한번 볼까요? 만약 당신과 공범 둘 다 끝까지 침묵해서 의리를 지키면 둘 다 1년씩만 살고 나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결과 같죠? 근데 만약 당신은 침묵했는데 공범이 배신하고 자백하면 당신 혼자 10년형을 독박 쓰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자백하고 공범이 침묵하면 당신은 바로 풀려나고요. 최악의 경우는 둘 다 서로를 배신해서 자백하는 경우인데 이러면 둘 다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상대방이 뭘 선택하든 간에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은 언제나 자백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만약에 공범이 침묵한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자백하면 빵에서 바로 나가는데 침묵하면 1년을 살아야 하죠. 당연히 자백이 이득이죠. 그럼 공범이 자백한다고 쳐볼까요? 그때 내가 침묵하면 나만 10년 독박을 쓰지만 같이 자백하면 5년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자백이 더 나은 선택인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 딜레마인 겁니다. 보세요.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총 2년만 감옥에 있는 둘 다 침묵이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 둘 다 서로를 배신하고 자백해서 총 10년형을 살게 되는 훨씬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둘 다 자백하는 상태가 바로 내시균형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자백한 상태에서는 나 혼자 아니야 난 침묵할래 라고 바꿔봤자 나만 10년형을 받게 되니까 손해만 보는 거죠. 아무도 거기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런 딜레마가 무슨 범죄자들한테나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적인 선택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요. 훨씬 더 와닿는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텅 빈 영화관에 막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자기만의 공간을 쾌적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고를 거예요. 안 그런가요? 놀랍게도 나중에 들어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정확히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각자 다른 사람이랑 최대한 멀리 앉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잡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사람들은 영화관 전체에 골고루 균등하게 촥 퍼져서 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쉬 균형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굳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사람 옆에 가서 앉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안정적인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번엔 사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당신이 긴 해변가나 도로변에 커피숍을 하나 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미 경쟁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가게를 여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의 내시 균형은 두 가게가 그 길의 한가운데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져보세요. 만약 당신이 길의 왼쪽 끝에 가게를 차렸다고 해봐요. 그럼 경쟁자는 당신 바로 옆에 가게를 차려서 길의 오른쪽 손님을 전부 다 독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럼 당신은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조금 더 중앙으로 이동할 거고요. 그럼 경쟁자도 또 따라서 중앙으로 오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두 가게는 더 이상 움직여서 이득 볼 게 없는 지점, 바로 그 길의 정중앙에서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비슷한 가게들이나 주유소들이 한 곳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바로 이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더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교통체증, 이게 바로 대표적인 내시 균형이에요. 모든 운전자가 제일 빠른 길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하니까 결국 그 길이 막혀서 다른 길이랑 시간이 비슷해지는 거죠. 마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가격을 내리면 다른 쪽도 따라서 내릴 걸 뻔히 아니까 결국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USB-C 같은 기술 표준도요. 모든 회사가 호환성이라는 이득을 놓치기 싫어서 다 같이 똑같은 선택을 하는 내쉬 균형의 결과물인 셈이죠. 이런 균형은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적인 선택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다들 야근하는 분위기면 나 혼자 칼퇴근하는 게 왠지 눈치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균형이죠. 층간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조용한 균형이 깨지면 너도 시끄러운데 나라고 조용할 필요 있나? 이렇게 되기 쉽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온라인 게임에서 다들 제일 센 캐릭터만 고르는 메타 현상, 이것도 아주 강력한 내쉬 균형의 한 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내쉬 균형이 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딱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시 균형은 딱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상호 최적 반응. 모두가 서로에게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둘째, 내재된 안정성. 그래서 누구도 혼자서는 그 상태를 깨고 나올 유인이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성.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내쉬 균형이 항상 모두에게 최고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안정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아까 봤던 죄수의 딜레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침묵하는 게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였지만 결국 둘 다 자백하는 안정적인 상태, 즉 내쉬 균형에 갇히고 말았잖아요. 결국 내쉬 균형이라는 건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도착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모두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죄수의 딜레마처럼 좀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원리를 알고 나니 주변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있는 그런 내시 균형은 없으신가요?